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 창의인성과 자기이해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학기를 굉장히 허둥지둥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라고 하게 되는 상황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낯설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그리고 허둥지둥 한 학기를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 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처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심했던 걸까요? 자연이 그것을 비웃기라고도 하시듯이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안정됐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학기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게 됐을 때 또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학기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한국 사회가 2020년만큼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끔 만들게 되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또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한 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에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양신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이름 양신혜라고 하게 되는 이름을 딱 들으셨을 때는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올랐나요? 떠오르는 연예인 이름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서 신혜라는 이름 하니까 떠오르는 연예인들 누가 있을까요? 자,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이 질문을 꼭 한 번 했었거든요.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이 연령대,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의 연령대를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박신혜라고 하게 되는 연예인이 먼저 떠오르셨나요? 지금 젊은 세대들 같아 특히나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예인들이 바로 박신혜라고 하게 되면 친구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박신혜라는 친구, 연예인이 스캔들이나 어떤 게 소문 같은 거, 좀 안 좋은 루머 같은 것이 거의 없는 연예인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보이는 것처럼 예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연예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연예인도 또 아시나요? 동일한 인물인데는 앞에 있는 신혜랑은 또 다른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황신혜라고 하게 되는 연예인입니다. 지금 이 황신혜라고 하게 되는 연예인을 하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연예인일 겁니다. 나이가 한 50대,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황신혜라는 연예인들을 다 잘 아실 텐데요. 처음에 이 연예인이 나왔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컴퓨터가 처음으로 막 개발돼서는 아주 그 컴퓨터를 정말로 잘 아는 사람들만 사용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대중화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게 되는 것이 완벽함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인지되고 있었을 그때에 등장했던 탤런트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너무나 예뻐서 이 연예인의 이 별칭으로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컴퓨터가 찍어낸 미인이다라고 하게 되는 이름을 갖게 됐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연예인들 박신혜, 그다음에 황신혜라고 하게 된 연예인들의 이름을 떠오르게 되면은 제 이름 양신혜라고 하게 되는 이름을 잊어버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경리대학교에서 지금 창의인성과 자기이해라는 과목을 갖다가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2년째 가르치고 있고 지금이 3학기째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독일의 훔볼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삶의 역사에 있어서 변하게 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가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대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시대에는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해오는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실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의 변화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변화를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시적인 그 미래의 변화를 분명히 겪을 거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의 인성과 자기 이해라는 수업을 통해서는 그러한 변화의 한 점을 역할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 제목이 창의 인성과 자기 이해이고요. 수업 진행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업 진행 플랫폼 G클래스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G클래스라고 하게 되는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glaobeyan@gmail.net으로 메일로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 강의에 있어서에는 가장 중요한 학습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 책을 읽어 나가면서 수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 제기와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수업은 정말 값진 수업이 될 거고 목표를 달성했던 아주 최고점을 찍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 강의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인간은 여전히 노동하는 인간인가, 호모 파버라고 하게 되는 인간인가라고 하게 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 제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두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노동하는 인간이라고 하게 되는 사실이죠. 여전이라는 것은 이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건데 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이다라고 규정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노동을 하고 있는 인간인데 그 앞으로 미래의 세계에서도 나는 여전히 노동을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인간은 그 미래에 존재할 할 것인가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근데 그 미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어떤 환경이냐라고 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바로 미래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은 우리는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지금 4차라고 하게 되는 산업혁명의 시대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궁금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현재는 어떤 모습이고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과거의 모습 속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했을 때 그 4차 시대의 혁명이 지금은 불확실한 거죠.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이 있겠지만은 이쯤에도 우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거니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일 것은 분명할 텐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거고 이 공간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의 학습의 목표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양,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변화하는 노동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거죠. 그 노동 환경에 우리는 어떻게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연하다라는 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게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로 변화하게 되는지, 어떤 시대인지를 갖다가 알아야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연하게 대처했을 때 마음에 있어서 암만큼 유연하게, 그리고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 상상할 수 있는 나래를 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알지도 못한다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대를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분명히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어떤 대처 능력을 미리 키워왔을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라고 하게 되는 상황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죠.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허둥지둥되고요.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수도 번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에 대한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창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시대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시대일 텐데 그 다른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유연하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학기에 수업은 강의는 바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알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창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과 소양은 무엇인지, 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여러분들의 스스로 미래의 내 세상을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그려보시고 그 그림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함량해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과정을 지금 항해라고 하게 되는 배를 띄워서 긴 여행을 떠나는 항해의 과정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배의 준비, 출항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출항의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배를 닫아서 항해를 하게 됐죠. 그 가운데 무인도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그래서 출항의 준비, 항해, 무인도의 발견,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게 되는 그 항해의 과정, 기나긴 항해의 과정을 통해서 수업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일할 것인가 라고 하게 되는 박명호 교수님의 책입니다. 서울에서 출판됐고요. 이엘북스 2016년 판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중요하게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일을 하게 될 거다. 변화하는 시대에도 우리는 일을 할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거기 옆에 보시게 되면은 아주 작은 소제목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계속되는 일의 항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올 거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일의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될 거다. 그렇지만 뭐가 달라질 거냐?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될 건데 그 일을 진행하고 일을 하는 방식은 달라질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지, 그 항해가 계속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는 앞에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구입해 주시고요. 그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챕터마다 각 챕터씩 그 한 주제가 그 주에 한 주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미리 한 챕터씩 미리 읽어보시고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은 강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자리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희 학사 일정이 지금 9월 3일로 시작하게 되고요. 9월 3일로 해서 8주 차에 중간고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15주 차에 기말고사가
있게 되고 종강은 12월 16일로 종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창의 인성과 자기의 이 수업은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한 모든 수업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이 90% 이상을 들으셨을 때에 그 출석으로 인정이 되게 되고요. 그것은 또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G클래스에서 연동되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학기 때 경험들을 다 해보셨으니까 구글 클래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강의는 매주 그 강의가 G클래스에 탑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탑재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강의를 듣고 들으시면 됩니다. 과제가 좀 있는데요. 이 과제는 교재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느낌점을 그림이나 시 또는 동영상 어떠한 형태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해서 아주 간단하게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성적의 평가와 출석 인정인데요. 그 중간고사는 20%, 그리고 기말고사는 30%, 출석 20%, 과제 및 소통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20%하고 기말고사 30%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G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출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동영상 강의로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 1학기 때 했던 방식하고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동영상 강의를 저희가 올리게 될 텐데요. 그 강의를 90% 이상을 시청했을 때에 당연히 시청했을 때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지각하게 되는 것은 70%, 80%를 시청하게 됐을 때는 지각으로 산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하, 그러니까 69% 이하의 시청일 때는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출석이 20점인데요. 20점에서 결석 1회에 따라서 2점씩 감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각이 3번이 될 때는 1점이 반점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험 성적하고 상관없이 결석이 4번, 그러니까 8시간의 수업을 듣지 않게 됐을 때는 이거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무리 시험을 잘 봤다 할지라도 출석 점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F가 다 나가게 됩니다. 이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F라는 사실 유념해 주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경험을 하셨으니까 다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러면은 동영상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들은 것을 가장 기본 원칙으로 하게 되는데요. 여의치가 않게 될 때는 지금 해당 강의일 9시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59분, 그러니까 12시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12시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조금 유념해 두시고 11시 59분까지 동영상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있는 그날, 그 수업에 해당되는 그날에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고사 20점이고요. 기말고사 30점, 그리고 50점이고요. 그리고 출석 점수 70점에서 70점 되고, 그 다음에 과제 및 소통이 있는데요. 과제 및 소통이 30%인데 지금 앞에서 과제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제물 가운데에 20%는 그 교재를, 그러니까 어떻게 일할 것인가 라고 하게 되는 교재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면 20점을 드리고요. 거기에 느낀 점, 자기만의 방식으로 느낀 점을 표현하는 것, 뭐 시가 됐던 그림이 됐던 글로 그 느낀 점을 쓰던, 아니면은 뭐 동영상을 제출하던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느낀 점을 표현해서 제출하게 되는 것을 10% 해서 30%, 그래서 전체의 점수를 100%,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서 성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외에는 가장 이제 그 출석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데요. 그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기치 못한 이것으로 인해서 부득불하게는 수업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온전하게 다 출석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허락해야 되는 거고 내 주변의 환경이 허락해야지만 그 15주 수업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그러니까 15주를 내가 건강하게 출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굉장한 어떤 복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출석 인정이 되게 되는 것은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해당되는 시간들은 당연히 출석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총장이 승인한 행사나 시합 참가 및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당연히 제 수업이 있는 그 당일날 참석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출석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을 당한 경우 5일, 그러니까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처자, 그러니까 자녀가 상을 당한 경우 5일, 그 다음에 회갑은 1일, 직계 가족일 때에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하게 될 때 5일 수업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징병검사는 당일 전후로 3일 이내에는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군 재교육 훈련 기간도 당연히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타 학과장의 승인을 받고 총장이 인정한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던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이 질병에 관련된 건데요. 그 감기로 인해서 진료 확인서를 내는 것들은 그 당일날 아파서 진료 확인서를 내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데요. 그것은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그럼 첫 번째의 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는 프롤로그 수업이 있습니다. 그 강의도 들으셔야지 오늘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다음 강의를 시청해 주세요.